안녕하세요. 알려TV 운영자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국민들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사가 이제 관련돼서 기사가 어저께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 8억 원에 가까운 농어촌공사 포항 울릉지사가 공사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이 발주를 해놓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업체한테 하청업체 계약을 두고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의 기사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정과 신뢰성에 기반한 투명성이 있는 회사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자,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처 경북 일일신문 김지성 기자님이 쓴 글입니다. 경북 일일신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도업체 사전결정 갑질 논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이고요. 자, 입찰업체 사실상 압박으로 부담 느꼈다. 압박을 했다라고 그걸 느꼈다. 압박 부담을 느꼈다라는 말이 되겠죠.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자, 이에 반해 농어촌공사 포항 울릉지사 측에서는 지역업체에 계약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공공기관이 됐던 지자체가 됐던 단위가 상당한 어떤 금액이 큰 공사에 관련돼 가지고는 발주처 입장에서 발주를 낼 때는 타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오면은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되면은 낙찰받은 업체한테 그리고 권유는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 울릉지사 사진이고요. 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 울릉지사가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이 지목한 하도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자, 본문 기사인데요. 포항 울릉지사 측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압력을 가해서 자신들이 지목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라는 그 누가 발설을 했겠죠. 그죠? 당사자가 되겠죠. 자, 이에 반해 포항 울릉지사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포항 지역 업체와 하청 계약을 하도록 권유했을 뿐, 제 생각이 맞네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포항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압박이다. 이거는 공사 측의 권유는 의뢰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다름없다는 것. 해당 업체는 말이 권유지 엄청난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를 했답니다. 말이 권유지 엄청난 부담이다. 공사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았지만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은 현장 관리라든가 또 하루하루가 요즘에는 물가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우리들이 먹을 거리 이렇게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공사 자재라든가 또 그 실시 설계 용역에 의한 사업 발주를 받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장비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사가 감독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낙찰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됐지만 수익에 대한 이익 잉여금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뭐 절감한다라든가 물론 실시 설계 용역에 의한 그 사업 목적성에 맞는 현장 진행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거나 어떤 그 공기에 맞춰서 하는 데 있어서 공사 감독 입장에서 어떤 눈밖에 나면은 힘들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발주처가 갑이고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엄청난 말이 권유지 엄청난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억울한 신경을 토로했답니다. 자, 이 사업이 뭐냐? 한국노후총무사 포항 울릉지사입니다. 지난해 12월 포항 기계 지가지구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토목공사를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토목공사. 이 사업은 송소관로 409m, 급수관로 1만 240m, 농로 포장 등 사업비 8억여 원으로 안동 S건설이 수주했다고 합니다. 안동업체가 안동업체가 이 S건설 사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 J씨에 의해서 이게 다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제보자 J씨에 따르면 2월경 12월에 이제 됐고 2월경 S사가 안동의 S사입니다. 계약을 위해 포항 울릉지사를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계약을 위해 이제 찾아갔겠죠.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는 포항 울릉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감독관, 포항 지역의 업체 사장 등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래 이 자리에서 낙찰 받은 이제 안동의 S사 대표는 포항 울릉지사 측에 직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우리 회사가 알아서 이 사업에 낙찰 받은 대로 직영으로 내가 다 할게 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대요. 그러나 이후 S건설 대표는 포항 울릉지사 측 감독관에게 다시 불려가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표현을 했잖아.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지사장도 있었고 부장도 있었고 감독관도 있었고 포항 지역의 업체 사장 등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직영으로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려갔다고 하니까 다시 불려가가지고 지역업체하고 뭐 포항 갔네. 응? 우리가 포항 울릉지사니까 갔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업체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 차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저라도 압박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S건설사 대표라면은 또 마음이 편안한 건 있을 것 같아. 응? 야, 너네들이 나한테 이 업체한테 주라고 권유를 했다. 간내 지역업체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고 너들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현장 관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한테는 말하지 마. 마음에 위안은 생기겠네. 응? 자, 사실상의 압박이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뒤로 J씨에게 하청 계약을 약속했던 S건설 대표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J씨가 S건설, 안동 S건설이 포항 울릉지사 한국노후총공사 8억 원에 가까운 그 입찰을 참여해가지고 S건설이 받았으니까 이 S건설 대표가 J씨에게 하청 계약을 약속을 했는 모양이야. 그런데 이 S건설 대표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하청 계약은 포항 울릉지사 측의 지사장과 부장 등과 함께 인사 자리에 나왔던 결국 하청 계약이 이 사업이 원래 계약을 하러 갔을 당시에 이 위에 내용이 나와 있죠. 안동의 S사가 계약을 위해 포항 울릉지사를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지사장, 부장, 감독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안동 S사 대표가 직영으로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낙찰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청 계약은 포항 울릉지사 측의 지사장과 부장 등과 함께 인사 자리에 나왔던 업체가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독관은 포항 울릉지사의 감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북 일일신문 김지성 기자가 되게 됐는지 경북 일일신문 그 관계자가 되겠죠. 지역업체를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결정은 안동 S사 측에 맡겼다. 안동 측이 이제 안동에 있는 S사입니다. 건설사 해명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압박으로 느껴질만 한데요. 응? 압박으로 느껴질만 해. 한국노후초공사 하도업체 사전결정 갑질 논란. 이 헤드라인도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사전에 결정해놓고 찍어놓고 여기 이제 어떤 만약에 근데 포항에 있는 간내 업체가 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낙찰됐으면은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을 했을까요? 응? 타 지역에서 했으니까 포항 관내 업체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표현을 했는데도 낙찰받은 업체가 표현을 했는데도 또 감독관이 참 책임이 크잖아요. 발주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는 일을 하면서 현장 민원이라든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안전 수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다 생각하면 발주처는 갑의 입장에서 또 낙찰받은 업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S건설사 대표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제 느낌과 생각과 이 기사를 읽어본 제 사견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7초 경북 일일신문 김지성 기자님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 관내에서 어디가 되었던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정작 주민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 안에는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그 부분이 업이 되어서 일을 맡아서 하는 입장 또 업체 대표들인가 뭐 이런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는 발주처가 책임과 공정성, 신뢰성에 기반한 그런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후속 조치 내용에는 관리도 있겠지만은 또 업체가 편안하게 실시 설계 용역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뭐 설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주민들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나아가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또 표현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